특수부대 출신의 예비 며느리 겉모습의 시어머니는 크게 오해하며 아들 걱정부터 하는데,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니 이제는 평탄하겠지 했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특전사 출신 며느리라며? 그거 진짜야? 네, 진짜예요. 아들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정장 차림에 군기 바짝 든 얼굴. 인사도 각 잡고. 안녕하십니까? 전 순간 멍했어요. 우리 아들 괜찮으려나 싶었죠. 대화도 딱딱, 표정도 굳은 그 아이. 속으론 아이고, 나랑 정반대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아이가 조용히 주방으로 가더니 소매를 걷더라고요. 어머님, 고등어 조림 좋아하세요? 도마 위에 고등어를 착착 썰어내는 그 칼질 자세, 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특전사 예비 며느리와의 이야기입니다. 단단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 아이가 제 삶에 준 가장 큰 반전과 감동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엄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드디어 민수도 짝을 만났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은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예전에 특전사에서 복무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특전사? 그거 그 군대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는 그 특전사?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여자로서 특전사라니 뭔가 강하고 무뚝뚝한 사람일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어요. 그렇게 제 머릿속에 예비 며느리 하면 군인이라는 선입견이 박혀버렸던 거예요. 약속한 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 카페 한쪽 구석에서 예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복잡했죠.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정말 군인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한 거 아닐까? 괜히 긴장된 마음에 커피도 식어가고 있던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더니 민수와 함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딱 떨어지는 발음, 약간은 경직된 자세. 그 모습에 저는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더 긴장됐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군인 맞구나. 그래요, 어서 앉아요. 얼굴이 참 반듯하네요. 제가 억지로 화제를 돌려보려 했지만 대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물으면 딱 한마디로만 대답했고 웃음기 없는 표정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죠. 지연 씨, 민수랑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습니다. 딱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에고야,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 맞나 싶었어요. 민수도 눈치를 보며 중간중간 웃음으로 무마하려 애쓰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연 씨의 눈빛은 맑고 무언가 단단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첫 만남 이후 며칠 지나고 나서 지연 씨가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내심 걱정됐어요. 군대에서 생활했으면 요리는 할 줄이나 알까? 이런 마음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며 고등어며 미역, 나물거리를 준비했죠. 그런데 그날 지연 씨가 정장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고등어는 반으로 갈라서 뼈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칼질을 시작하는데, 와, 그 칼질 솜씨가 말도 못했어요. 손목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생선을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치 요리 프로그램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가 놀라 물었더니 지연 씨가 수줍게 웃더군요. 군대 있을 때도 식사 준비는 자주 했습니다. 저녁 후엔 요리 학원도 잠깐 다녔고, 어머님처럼 요리 잘하는 분이 며느리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좀 감동도 됐어요. 무뚝뚝하고 거리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니 괜히 제가 선입견을 가졌구나 싶더군요. 저녁 식탁에 미역국, 고등어조림, 잡채, 도라지 무침까지 차려졌고 맛도 아주 일품이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잠깐 들렀다 반찬 보고는 이러시더군요. 며느리감이 손맛이 아주 좋네.
시어머니 복이야.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나는 왜 그렇게 걱정했던 걸까? 제 생일은 늘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남편 없이 맞는 두 번째 생신 그냥 조용히 미역국이나 끓여 먹자 했는데요. 아침부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지연 씨가 커다란 보자기를 안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순간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정성스레 만든 생일상 음식들이 하나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역국은 물론이고 생선전, 도라지 무침, 소고기 잡채까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이걸 다 혼자 만들었니? 네. 어머님께 처음 드리는 생일상이시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 하나 챙겨주지도 않는 제 생일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준 사람이 아직 식구도 아닌 예비며느리라니요. 식사를 시작하고 지연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생신상 한번 제대로 차려드려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쩐지 그 강단 있는 모습 뒤에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단단해졌던 걸지도 모르지요.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생일 혼자 보내지 마시고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강한 외모와 군인 같은 자세 너머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음 깊이 스며드는 한마디에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은 한여름처럼 무더운 6월의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 어지러움이 밀려오더니 눈앞이 핑 돌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웃이 놀라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민수와 함께 있던 지연 씨가 달려와 바로 119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낯익은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지연 씨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이고 검사 다 끝났어요. 큰 이상은 없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떨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은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였죠. 민수는 불안한 얼굴로 병실 밖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지연 씨는 의사와 간호사, 보호자 설명까지 전부 맡아서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댁 냉장고 안에 있던 혈압약,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늘 제 나름대로 약도 챙기고 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꼼꼼히 신경 써준 적은 없었거든요. 심지어 병실 옆에 앉아 손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그 말에 지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전 가족을 꼭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딸,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병원에 입원한 이틀째 밤이었어요. 면회 시간도 끝났는데 지연 씨는 자리를 뜨지 않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잠깐 나갔고 병실엔 우리 둘뿐이었죠.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오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거려. 그 짧은 대답이 더 울컥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내가 무섭기도 했어. 특전사라니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 민수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지연 씨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어요.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불편해하시면 어쩌나 어릴 때부터 항상 단단해야 한다고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웃는 것도 기대는 것도 잘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단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연아, 이제는 마음 놓고 웃어도 돼. 내가 많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 같은 며느리면 참 좋겠다 싶더라.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딸도 하나 생긴 것 같아. 그 말에 지연 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에요. 그날 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가득 찼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당분간 제가 어머님 댁에 머물며 돌봐드릴게요. 회사인 재택근무 신청해두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희생을 잘하던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연 씨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그녀가 직접 끓인 대추차 향이 집안을 감쌌고 식사는 늘 정갈하고 영양 가득한 상차림이 되었어요. 저녁엔 둘이 마주 앉아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지요. 어머님, 오늘 드라마 진짜 너무했죠? 그 시어머니 캐릭터 너무 얄미웠어요. 그니까 내가 저랬으면 너 나 쫓아냈겠다.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티격태격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녀는 퇴근하는 민수보다도 제 약 복용 시간을 더 잘 챙겼고 제가 무릎이 시리다 하면 온찜질 팩을 데워오고 밤마다 제 무릎에 연고를 바르며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건 체력도 체력이지만 사람 지키는 법이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처음엔 벽 같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족보다 더 깊이 마음이 닿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요 며칠 민수가 부쩍 바빠졌어요.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뭔가 수상했죠. 특히 저녁을 먹고는 항상 전화통화를 하러 베란다로 나갔고 지연 씨와 눈빛만 마주쳐도 피식 웃고 그런 모습이 수상쩍다 못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님, 민수가 요즘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 너한테 말 안 했어? 지연 씨는 고개를 살짝 젓고 말했어요. 사실 저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뛸 만큼 설레서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진짜 결혼을 결심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연 씨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어요. 지금껏 어머님께 제 과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군복무 중 사고로 전치 3개월짜리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고 그 이후로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못 열게 됐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민수가 먼저 다가와서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줬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께도 제 전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느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 민수 행복하게 만들어줄 너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 말에 지연 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게 먼저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뢰가 참 고맙고 대견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민수가 저와 지연 씨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며 한정식집을 예약해놨다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옷차림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까지 손질해온 민수의 모습에 저는 이게 웬일이래 싶었죠. 지연 씨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한정식집 안쪽 룸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과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지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는 그날도 단단했고 난 그게 멋있었어. 이제는 너의 단단함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었어. 결혼하자. 우리 서로의 가족이 되자. 그 순간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어요. 지연 씨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모습은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 지켜주겠습니다. 어머님도 꼭 제가 모실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서 한참을 말도 못했어요. 그저 두 손을 잡고 꼭 껴안아 주었죠. 지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날 저녁 저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두 사람을 옆에 두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어쩌면 남편도 저 멀리서 흐뭇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자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웨딩 촬영, 혼수 할 일이 산더미 같았죠. 그런데 그러한 설렘 속에서도 조금씩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웨딩드레스는 이 브랜드 어떠니? 민수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드레스를 보여주자 지연 씨는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는 좀 더 단정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말투엔 분명 예의가 있었지만 어쩐지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예식장 계약할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정한 곳 있어. 지연이 군대 있을 때 상사분 결혼식 장소였는데 의미가 깊다고 해서. 저는 순간 섭섭했어요. 왜 나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지? 내가 엄마인데 그런 감정이 올라왔죠. 결정적으로 갈등이 불거진 건 신혼집 인테리어 때문이었어요. 제가 준비해둔 예단 장롱과 거실 장식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지연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둘은 좀 더 실용적인 가구를 원해요. 장식장보다는 수납 위주로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표정을 굳히고 말았습니다. 이 장롱은 내가 30년 넘게 아껴온 거야. 민수 결혼하면 꼭 주고 싶어서 손도 안 댄 거라고. 그날 이후 지연 씨와의 대화는 조금씩 어색해졌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는 모습 속에 미세한 벽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내 자식 결혼에 이렇게 거리감 느껴도 되는 걸까 싶은 씁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공손하고 정중했지만 뭔가 선을 긋는 듯한 태도는 여전했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꾸 마음이 상하더군요. 내가 괜한 고집 부리는 걸까? 아니면 정말 요즘 애들은 부모 의견은 그냥 참고용이라고 생각하나? 답답한 마음에 동네 김 여사님 댁에 들렀어요. 함께 도란도란 차를 마시다 저도 모르게 툭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의견도 안 묻고 다 알아서 척척 정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사 그 집 예비 며느리 특전사 출신이라며. 응, 근데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 판단을 생존 방식으로 배운 사람들이야. 빠르고 명확하고 감정보단 효율이 우선이지.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어요. 생각해보면 지연 씨는 단 한 번도 무례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너무 효율적이고 이성적이라 그게 거리감처럼 느껴졌던 거죠. 김 여사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 위해서 생신상도 차리고 병원에서도 끝까지 지켜주고 그건 마음이 없으면 못해. 요즘 며느리들이 어딜 그렇게까지 하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참 괜찮은 아이일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맞아, 지연이는 항상 정중했고 내가 아플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왔던 애였잖아. 괜히 고집스럽게 굴었던 내가 어쩌면 두 사람이 내 품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간의 어색함은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오가지 않았고 지연 씨는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기 일을 했죠. 저도 일부러 말을 줄이고 집안일 핑계로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지연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사실 어머님께 실망드린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만 배워왔어요. 군대에서는 누구의 감정보다 상황 판단이 먼저였고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도 저와 민수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받아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지연아, 나도 미안했어. 처음엔 내가 너무 단단해서 괜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요즘 세대 따라가는 게 참 어렵더라.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었죠. 지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요. 아니, 어머님의 딸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마음을 나누는 건 결국 진심이란 걸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받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어요. 내 아들 민수가 진짜 장가를 가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예식장은 하얀 꽃과 조명으로 가득했고 지연 씨는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슬며시 그녀 옆에 다가가 말했죠. 예쁘다, 우리 며느리. 지연 씨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오늘 정말 고우세요.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됐고 민수와 지연 씨는 밝은 얼굴로 입장했어요.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눴고 민수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지켜주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 미묘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어진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에서 부모님이 없는 지연 씨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껏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사람들 앞인데도 감정은 가릴 수 없더군요.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내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결혼식장은 박수와 웃음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찼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벅찬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젠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을 했습니다. 결혼식 후 지연 씨와 민수는 인근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남겨진 집이 왠지 더 넓고 허전했지만 이내 저는 매일 아침 걸려오는 전화에 익숙해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뭐 드셨어요? 어머님, 날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셨죠?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지연 씨는 주말마다 제게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김치찜, 멸치볶음, 콩자반까지 직접 만든 거라며 보자기를 풀어놓을 때마다 그 손맛에 그 정성에 다시 감동하곤 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엔 저를 산책에 데려가겠다고 찾아와선 작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은 봄꽃 보러 가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진달래 피었대요.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 민수 어릴 적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된 지연 씨의 꿈까지. 어머님, 저 예전엔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이 있고 민수가 있어서 삶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졌어요. 저도 어느새 이 아이 없인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액자 속 가족 사진을 꺼내 새로운 사진 한 장을 껴넣었어요. 민수와 지연 그리고 저.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래,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의 봄이구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연 씨라는 아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저 스스로도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제 고집을 내려놓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제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라고요. 단단하지만 따뜻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깊은 정을 가진 아이예요. 저도 그 덕에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누군가와 갈등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일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와 지연,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나이 들며 또 다른 봄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에는 더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나와 같은 갈등을 겪었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창이 우리들의 따뜻한 수다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